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변 변수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가지 키워드도 오늘도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에 S&P 500 기준을 보자면 2.2%의 하락률로 4개월 내 최저 수준의 주간 단위의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는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지금 한 2, 3% 정도 지수들이 빠지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모처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5일 이후에 처음으로 세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이유는 양호한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증가를 해서 블룸버그 예상치인 0.8% 증가를 상회했고요. 8월 소매 판매도 1.2% 상향 조정되면서 두 달 연속 지금 1%대.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소매 판매 증가세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또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JP모건에 이어서 JP모건하고 웰스파고도 실적이 좋았는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시티그룹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뛰어넘었는데요. 사실 뭐 미국의 3분기 실적 참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38개입니다. 그중에서 27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약 비율로는 71% 정도 되는데 기존의 그 지난 2분기 때는 이게 한 68%였는데 그보다 높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의 눈높이가 워낙 낮춰졌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증시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증시에는 일단 악재도 호재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어제 그 뉴욕 증시의 반등은 그야말로 이제 그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거고요. 네. 당분간 뉴욕 증시는 큰 변동이 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셨을 텐데요. 실적 물론 절대적인 수준을 보자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눈높이 역시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시장에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좀 횡보를 하는 장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살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거래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2천억 원 내외의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외국인이 또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솔솔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외국인 매매의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외국인들 사흘째 순매도 네. 하루에 한 2천억씩 사흘 동안에 6,600억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8일에 포스코 블록딜이 있었고요. 10일에는 또 한국전력 블록딜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달 4일 이후에 지금 8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4월 동안에 하루 순매도 규모가 2천억대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거죠.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는 당분간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IMF가 지난 4월 달에 유럽 은행들의 딜레버리징 규모, 즉 그 자산을 줄이는 규모를 2조 2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로 예상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더 늘렸죠. 2조 3천억 달러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최대 4조 5천억 달러까지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딜레버리징을 위해서 유럽 은행들이 자산을 팔 경우 특히 이머징 마켓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유럽계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쪽보다는 매도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미국계 투자자들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들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어렵고요. 또 환율로 보더라도 과거에도 1,100원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샀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그 어떤 이유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환율 쪽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은, 좀 외국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매도 규모가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대규모로 매도를 하느냐 네. 아니면 조금 매도하느냐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악재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뭐 그리스 문제도 어느 정도 지금 좀 그 메르켈 총리나 IMF 라가르드 총재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 보면은 그리스 문제도 올해는 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스페인도 사실 요 지방선거 끝나면은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그것만 좀 문제인데 그 뭐 현실화되는 거 진짜 현실화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연말 배당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매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결국 이제 당분간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소폭의 매도 우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도는 아니겠지만 소폭의 매도 우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마지막 키워드는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장중한테 3%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역시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 시각 현재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코스닥과 관련해서 마켓 공감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특별히 많이 순매도를 할 악재는 없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들 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어제 하락의 시발은 아몰레드 TV 관련주였습니다. 삼성하고 LG전자가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대형 아몰레드 TV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양산에 거의 실패하면서 생산 기술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 내년에 투자될 아몰레드는 일단 보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부터 고치겠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거기서 이제 아침에 상당히 7% 이상 뭐 10%막 이렇게 뚝뚝 떨어졌고 그렇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냉각돼 보니까 사실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장중에 투매 양상까지 뭐 3.1%까지 그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이걸로 이제 끝난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그건데요.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좀 더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 뭐 이거 실적 대형주들 다 좋지 않고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부진한 장세가 계속되는 사이에 중소형주하고 코스닥 종목들 계속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됐는데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또 그 사이에서 이제 모바일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뭐 모바일 게임 또 모바일 결제 뭐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의 변화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패턴이 변화하고 뭐 이런 어떤 사회 트렌드, 사회 추세의 변화들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계속 발빠르게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대선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좋았습니다. 큰 폭 상승을 보였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주식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조정도 받고 그래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 또는 종목들이 대형주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결국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는 기업 실적의 개선 또는 외국인들의 큰 폭 순매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 그 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안은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종목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투신사라든가 그 자문사에서는 그 종목 개발에 상창 열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봤을 때 어저께 장중에 3.1%나 빠졌다가 또 아래꼬리 좀 달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저가가 종가인 경우가 좀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종목들 뭐 오름세가 큰 데다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계속 안 좋다가 오늘 반등하면서 외국인들도 오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뭐 코스닥이
좀 더 조정을 받고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또다시 좀 힘을 내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닥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대형주보다 그래도 계속해서 선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